자, 우리가 지난 시간 영상에는 여러분 저랑 어디까지 하셨냐면 이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 공제까지를 했습니다. 인적 공제, 물적 공제. 자, 그런 다음에 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산출세까지 세율이 잡히면서 산출세 계산이 되면 그 다음 구간이 세액 공제와 감면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세액 공제와 감면도요, 이 방식에 따라서 사람으로 하는 인적 공제와 거래 사실로 하는 물적 공제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득 공제와 비슷합니다. 사람, 거래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세액 공제에서 인적 공제는 우리 지난 시간 영상에서요, 어디서 작업할 때 보셨냐면 이 부양가족 등록했죠. 소득공제, 인적공제 작업할 때 부양가족 등록하는 화면에서요. 요 뒤에 두 칸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녀와 출산입양 요 스토리가요. 세액공제를 다루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세액공제의 인적공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죠?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출산,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가 우리가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적공제는 어느 프로그램, 어느 화면에서 반영이 된다? 부양가족 화면에서 반영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 몇 페이지에 보시면 되냐면 조금 뒤로 넘겨서 26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세액공제, 인적공제입니다. 자, 262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8번 제목이 자녀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지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죠.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억나세요? 요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동그라미가 되는 케이스는 다 자녀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되지 않고요. 몇 살 이상 자녀만 동그라미가 시작이 된다? 8세 이상의 자녀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지금 화면 보시면 김아름도 나의 자녀거든요. 자녀인데 얘는 0세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예요. 충분히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게끔 법이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인데 그 해 태어난 아이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내용에 보시면 김아름이 지금 2026년생이니까 올해 단기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단기에 출산을 했다. 몇째로 태어났다. 둘째로 태어났다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째냐에 따라서 세액 공제의 금액이 막 달라짐이 교과서에 보이시죠? 했죠. 거기에 262페이지에 기억과 니은, 자녀세액 공제의 기억 니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적 공제는 우리 그 부양가족 등록에서 한번 해봤던 거니까 조금 넘기고요. 이제 두 번째 물적 공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공제 또는 감면 구간에서 저랑 뭐 보실 거다? 물적 공제하는 방법 얘기만 좀 다뤄볼게요. 물적 공제. 인적 공제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으니까. 자, 물적 공제 여러분 물적 공제가 뭐라 그랬지? 이 소득자가 또는 근로자가 어떤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게 물적 공제라고 우리가 정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금, 제목이 뭐냐면 262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입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죠. 저는 그냥 줄여서 연금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연금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사적연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납입액 말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납입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죠? 연금 계좌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국민연금 아니라고요. 그죠?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연금 가입의 형태가 돼요. 퇴직연금도 괜찮고요. 개인연금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입력하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본인이 납입한 거야 돼요. 본인 저축분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근로자만 주는 혜택인데요. 사실은 연금세액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시면 다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소득의 종류가 우리가 지금 주제가 근로만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큰 의미는 종합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사 근년기의 소득이 다 있으신 분은요, 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적으려고 하는 이 두 번째는요,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험료 등 특별세액 공제라고요. 보험료 등 특별세액 공제. 요 등, 맞죠? 특별세액 공제. 뭐 결국에 뭐 세액 공제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근로자이실 때 혹시 그 회사에서요, 그 연말 정산할 때, 맞죠? 연말 정산할 때 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시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야, 내가 너의 인적 공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하죠. 요구합니다. 아니면 장애인이 있으시면 장애인 증명서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 그래서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 제출하시는 거고요. 그거 말고 연말 정산하실 때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 뭐 제출하세요? 물적 공제를 위해서 내가 1년간 신용카드 사용한 거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1년간 납입한 뭐뭐뭐뭐 제출하세요. 보험료 납입분과 의료비 지출 금액과 교육비 납입액을 갖다 넣는 거지, 영수증을.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뭐 있다. 여러분 일단 적읍시다. 보험료 특별세액 공제와 하나 더 뭐다. 좀 오른쪽 다시 옮길게요. 보험료 또 뭐죠? 의료비 텀을 두고 교육비. 자, 기부금 세액 공제는 좀 따로 적을게요. 일단 세 가지가 주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요, 이 세액 공제의 조건이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 세법 공부는 뭐를 우선순위에 하셔야 된다? 저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제가 좋아야 돼요. 주제라고 할까요? 어떠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되냐면 보험료는요.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다. 보장성만. 저축성 보험의 성격은 절대 세액 공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요. 아파서야 돼요. 치료나 검진에 대한 목적이어야 되지 미용의 목적의 의료비는 절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요. 공교육 기관에 납입한 교육이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공교육 기관은 어린이집부터 어디까지다? 대학교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우리 애는 사립대고요. 사립초인데 어떡하죠인데. 자, 이거는 사립이든 국립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같은 기관이잖아요. 뭐 여러분 사립이면 초등학교라고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관에만 준하면 돼요. 자, 이런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보험이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니? 당연히 직고지보 소득자, 본인의 보험료, 보장성이어야 되고요. 본인의 치료비여야 되고요. 본인의 교육비여야 되는데 본인은 대학원까지는 가능해요. 원까지는. 본인만 대학원까지예요. 그러면 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양가족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령대가 보통 근로자의 연령대가 한 40, 50이 중심이 되지 않겠나요? 보통 이 4, 50대는 누가 있겠어요? 부양하는 가족이 꽤 많겠지. 그쵸?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를 이 소득자 본인이 납입할 수도 있고 의료비 될 수도 있고 교육비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어저께 했던 인적 공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 있었지?
인적 공제가 되기 위한 부양가족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연령 조건과 소득 금액 조건이 있었죠. 그거 다시 활용할 겁니다. 연령 조건과 뭐가 있었다? 소득 금액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필기 잘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 가서 혼돈하지 마시고. 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가 되려면 연령 조건, 보험료는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소득 금액 조건도 뭐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맞죠? 다 만족해야 돼. 어제 우리가 풀었던 방식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의료비는 뭐냐면 여러분 의료비는 아프잖아요. 그쵸? 아프면 나이고 돈이고 상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현 잘해요 여러분 필기. 만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래요? 만족할 필요가 없으면 널널한 거지. 그쵸? 널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소득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비는. 그 다음에 교육비는요. 좀 약간 여기서 헤맬 거야. 교육비는 이렇게 공부합시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내 아들만 생각해 볼게. 자, 군대 갔다 오면 내 아들 보통 몇 살이야? 23, 4 됐죠? 그러면 그 23, 4 애가 복학하면 대학교 아직 다니겠지? 그럼 제가 우리 아들 이번 학기에 대학교 비를 내가 부담해 줄 수도 있죠. 뭐 우리나라 정서상.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은 여러분 연령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20살 훌쩍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비는요. 연령은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아들이 뭐는 만족해야 된다? 소득금의 기준은 만족을 꼭 해야만 됩니다. 이게 힘들어해 여러분이. 막 헷갈리거든. 막 헷갈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의료비만 빼고요. 소득은 다 만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기부도 그래요. 되셨나요? 자, 여기 좀 살을 더 뗄 건데요. 자, 계속 합시다. 자, 보험료는 살을 더 뗄 게 없는데 의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첫 번째 대전제는요. 국내 의료비만 돼요. 그러니까 국외 의료비는 누구든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국외 의료비는 절대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경이나 렌즈 구입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의 부양 가족이든 나든 구입은요. 1인당 50만 원까지의 상한선을 둡니다. 구입액이. 5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애가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통으로 한 70만 원치를 구입했다라면 공제 대상 규모는 얼마까지인 거라? 50만 원까지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후조리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출산하신 분은 요새 산후조리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회당 얼마까지냐면 200만 원까지예요. 1회당 200만 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용이나 나 건강한데 더 건강해주려고 건강 증진비나 이런 표현은 의료비 공제의 요소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다리가 부러져서 휠체어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거 다 돼요. 다 돼요. 의료 목적이니까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로 넘어갈 텐데, 자, 교육비는 국외 교육비도 돼요. 단 그 기관이 어디여야 될까요? 국외에서도 공교육 기관이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애가 캐나다에 유학 갔는데 그 유학 간 학교도 우리나라에 준하는 뭐 초등학교급, 중학교급이 있지 않겠나? 그런 교육 기관 급이어야 돼요. 되셨지? 그러면 학원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국외 교육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복 구입비도요, 우리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얘도 1인당 한개선이, 얘도 50만 원까지입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 어디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학교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 가정에 좀 더 가정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부담하는 지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 체험학습비는요, 1인당 3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 규모까지입니다. 자, 제가 학원비는 공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요. 잘 봐봐. 여러분 교과서 좀 따라옵시다. 265페이지에 표 두 개가 보이실 건데 그 위에 표 보이시죠? 위에 표에 삼각형 표식으로 4개가 줄지어져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삼각형이 올해 개정된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미취학 아동, 여러분 미취학 아동이 누구게? 유치원생들이겠지 뭐. 학교 다니지 않은 미취학 아동은요, 학원비가 가능해요. 그게 예체능이든 영어 학원비든 학원비가 공제 대상, 이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세법이 뭐가 추가됐냐면 거기 보이시나 9세 미만이나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뭐가 된대요? 9세 미만이나, 여러분 9세 미만이면 만으로 8살까지야. 여러분 만 8이면 보통 초등학교 2학년이지 않나? 만이니까. 그리고 9세 미만이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뭐가 된대요? 학원비 중에 어떤 학원비만 된대요? 예체능 학원비는 가능하다라고 올해 바뀌었어요. 예체능 학원이면은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같은 거겠지. 그럼 영어 학원은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좀 될 수가 없겠죠. 요게 올해 바뀐 개정세법입니다. 작년까지 요 얘기가 없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넣을게요. 직계 존속은 누구지, 여러분? 부모님이죠? 자, 직계 존속 교육비는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탈락시키세요. 단 장애인 재활 교육은 가능합니다. 해요. 특수 왜 우리가 장애인들이 받으시는 뭐 특수 재활 같은 교육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뭔가 학습에 대한, 그쵸? 학습에 대한 교육비는 직계 존속 교육비는 무조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좀 약간 세밀한 이런 애들이 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야. 이거를 조금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액 공제가 지금 제가 몇 개를 했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했는데요. 나머지 두 개가 지금 더 있어요. 기부금과 월세 공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요 다음 시간에 전산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